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예. 자, 오늘은 뭐 이제 지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뭐 많이는 아닌데 뭐 조금 올라서 뭐 또 역시나 또 지수는 또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띄워는 놨는데 뭐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지수 얘기할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대신에 종목들이 이제 계속 올라옵니다. 지수가 안 올라와도 종목들이 특히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또 수익 못 내셨던 거를 또 만회할 수 있는 이제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눌림목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이제 뭐 기법 강의 형식으로 저녁 방송을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기법 강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테마주들 있죠. 네, 급등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이걸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면 좋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저기 오늘 뭐 급등한 테마주들도 얘기를 좀 하고 원전 테마주 있죠. 원전 테마주가 시간에서 또 올랐던데 아무튼 원전 테마주도 좀 보고 그래서 두루두루 보면서 좀 이렇게 종목도 공략하는 법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눌림목 이제 공략 핵심 포인트하고 활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네. 자, 보시면 아직 목이 좀 다 안 풀려가지고 톤을 약간 좀 낮춰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목소리를 또 지르면은 목이 또 확 나가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만 좀 조심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늦게 들어와요. 원래 그래요. 자, 네. 비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네, 비가 오면 좀 늦게 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여기 지수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코스피 지수도 그냥 이렇게 끝났고 코스닥도 0.58%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와요.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죠. 수급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거래가 감소하면서 올라가는 경향들도 있는데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모습이죠. 네, 잘 가고 있고 어제 그 러시아 얘기는 많이 해드렸죠. 러시아 뭐 그 뭡니까 그 러시아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어제 얘기해드린 걸 참고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네, 전쟁도 이게 그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거든요.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벌어지면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나 아니면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이런 거를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뭐 인권, 평화 뭐 이걸로만 해석을 하시면 대응을 잘 못하세요. 그렇다고 뭐 제가 피도 눈물도 없이 막 그렇게 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분들 특징이 뭐냐면 너무 또 감성에 이게 또 휘둘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튼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방송할 때 이제 가끔씩 얘기 드렸죠, 그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너무 저기 막 우크라이나 그냥 막연하게 막 우크라이나를 응원하시면 안 돼요. 네.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얘기 어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 어서 오세요. 네. 그 눌림목을 지금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뭐 눌림목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호재가 없는데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고 그냥 들었다가 놓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일 거 오늘 목요일이니까 화요일날 그랬을 거예요. 그 종목들이 막 이래저래 막 그죠 재료가 바뀌면서 들었다 놨다 한다고 그죠? 그게 이제 세력들이 막 할 일 없이 막 그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뭐라고요? 네, 그게 눌림목이고 매집이다. 네,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안다. 언제요? 그 종목이 2배, 3배, 4배, 5배 막 급등하고 나서 이제 보면 아 그게 눌림목이었구나.
예? 세력이 이제 들었다 놨다 했던 건데 아 내가 눈치를 못 챘구나. 나중에 눈치를 채죠. 그래서 그게 이제 눌림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눌림목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요즘에 그 일반적으로 이제 눌림목 강의를 저 말고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뭐 다른 저기 전문가분들이나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눌림목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눌림목 강의할 때 항상 먼저 당부 말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눌림목 강의를 딱 이제 하면 꼭 댓글이 달려요. 네. 그 누가 다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뭐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눌림목 관련된 책 딱 한두 권 읽은 거예요. 한두 권. 네.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틀렸다고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꼭 있어요. 네. 10년 넘게 전문가하고 있는데 항상 그래 항상.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눌림목 강의를 지금부터 제가 해봤자 길어봤자 40분이거든요. 네. 40분 안에 모든 얘기를 다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눌림목 얘기는 현재 상황에 맞는 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 그 일부만 얘기하는 거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좁은 지식이랑 비교해서 틀리다고 막 댓글 달거나 그러지 마세요. 본인 부끄러운 짓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셨죠? 네. 제가 눌림목 강의할 때 꼭 이거 먼저 얘기하고 갑니다. 안 그러면은 꼭 나와요. 네. 누가요? 책 한두 권 읽은 사람. 진짜 고수들은 그런 글을 안 쓰거든요. 네. 네,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상황에 맞는 거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눌림목이 이제 그 뭔지 짧게만 얘기하고 이제 저기 종목도 바로 볼게요. 눌림목이 뭐냐면 네. 비유를 편하게 들어볼게요. 눌림목이 뭐냐면 말 그대로 누른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네. 이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누르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급등하고 싶어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갈 때도 있죠. 그죠? 그런 예 어서 오세요. 근데 대부분 다시 이렇게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네,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쳐서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불기둥을 뽑으면서 가잖아요.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요. 네. 요 구간을 우리가 이제 눌림목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력이 못 올라가게 주가를 눌렀다. 그 얘기인데 눌림목이 그 되게 많이 나오고 자주 나와요. 요즘에. 왜냐면은 작년 8월 달부터 증시가 좀 급락 나왔었잖아요. 지수 볼까요? 자. 이게 좀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막 폭락을 하고 좀 그러면 이게 눌림목이 안 나오죠. 그냥 낙폭과되죠. 그죠? 자,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에 보시면 8월 달부터 이제 하락하면서 계속 전저점 깨면서 자꾸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눌림목이라기보다 뭐예요? 떨어졌다가 돌리다가 떨어지고 돌리고 떨어지고 눌림목이 아니죠. 계단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힘드셨던 이유가 눌림목 종목이 별로 없고 계속 그냥 전저점을 깨는 그런 차트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눌림목이 이제 지금 나오는데 눌림목이 왜 나오냐면 눌림목이 뭐라 그랬죠? 방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들었다가 놓고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 거예요. 이제 요즘에 개구리 나올 때 됐죠, 그죠? 네. 개구리가 추우니까 겨울에 나가면 그 피부도 열이 나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네. 겨울에는 이제 개구리가 저기 겨울잠 자지 않습니까, 그죠? 동면에 들어가는데 이제 봄 되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멋지게 하려면 최대한 땅바닥에 착 움츠린 다음에 이제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눌림목이 뭐냐면 개구리가 이제 멀리 점프하려고 이 몸을 땅바닥에 쫙 붙이는 거예요. 최대한 쫙 붙이는. 그래야지 멀리 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자세가 눌림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졌는데 잘 보시면 떨어질 때마다 급락, 횡보, 급락, 횡보, 급락, 횡보, 급락, 횡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많이 알려드렸는데 되게 쉬워요.
올라갈 때는 그런 거꾸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들었다가 돌리고 들었다가 돌리고 들었다가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올라갈 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와요. 예.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실력이 좀 그 경험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변형이 온다고요. 또 그때그때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수도 좀 있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 세우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게 그게 전문가고.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으로 한다, 생초보고, 그죠? 요 정도라도 배우고 한다, 이제 초보, 네, 초보들이고, 네, 그런 거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들었다가 살짝 누르겠죠, 그죠? 다시요. 구덩이를 팠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지수도 안 빠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했는데 응? 지수가 급락도 안 하고 푸틴이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그 푸틴 아저씨가 또 화가 나가지고 막 전쟁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증시가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세력들이 보다가 더 이상 안 빠지네, 우리도 좀 이제 올려볼까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수급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도 이제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구덩이를 파놨으니까 구덩이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올렸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바로 올라가는 주식은 별로 없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 둘 중 하나예요. 정말 뭐 3대 5대 이상 덕을 쌓으셔가지고, 그죠? 네. 사는 족족 그냥 급등주만 이런 것만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잡주예요. 네. 잡주도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꺾여요. 그리고 잠시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개구리가 이제 점프하듯이 살짝 눌렸다가 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눌림목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종목들이 막 지금 이제 반등 나오고 막 그러죠. 네. 여기에서 반등만 나오고 끝나는 종목이 있고요, 눌림목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 가려내셔야 돼요. 근데 고수는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위에 고수는 떨어지기 전에 눌림목이 나와 있는 애를 알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다 만들어 놓고 올리려고 했는데 세력도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다 차려놨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뭔 얘기냐면 갑자기 이제 증시가 폭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력이 증시가 폭락하는데 혼자서 올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못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력이 매집을 해놨는데 구덩이 파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조금만 들었다 놨다 해도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요즘에 요런 게 많이 나옵니다, 눌림목이.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잘 공략을 하시라고, 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정책주 정부 정책주 얘기한다 이런 주제로 방송을 딱 열면 시작부터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정책주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제목을 다른 걸로 달아놓잖아요. 그럼 별로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정부 정책주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얘기하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똑같이 정책주 얘기할 건데 뭐 기법 강의할 겁니다, 아니면 뭐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제목을 달아놓으면 별로 안 들어와요. 네? 오늘 보니까 어제보단 좀 적어요. 뭐 이따 끝날 때 되면 또 확 늘어나겠지만, 네.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정책주를 잘 공략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들었다 놓는 거를, 눌림목을. 아셨죠? 네. 눌림목의 기본은 간단해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눌러야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거래량도 당연히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누르느냐, 하루짜리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심지어 10개월, 1년, 2년짜리도 있어요. 네. 2년, 뭐 3년짜리 눌림목도 있는데요. 네. 별의게 다 있습니다. 응용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뭐 1년, 2년짜리까지는 이제 아실 필요 없고 대표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네. 원전 테마주를 보면 돼요. 원전 테마주 잘 보시면, 자, 원전 테마주 중에 우리 누구 볼까요? 에너토크 볼까요? 네. 에너토크가 최근에
쭉 들었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거래량도 보세요. 쭉 눌렀다가 이렇게 살짝 누르고 있죠. 네.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렀다가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눌림목이 아니죠. 잠시만요. 네. 예, 헷갈리시죠, 그죠? 네, 4번이 더 많긴 한데 눌림목이 아니죠. 왜냐하면 눌림목은요 살짝 들었다 놓는 거예요. 여기가 8,000원이고 여기가 18,000원인데 이게 살짝 들었다 놓은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살짝 들었다가 못 올라가게 누르는 게 눌림목인데 8,000원에서 18,000원까지 두 달 동안 급등시켰는데 이게 살짝 올린 거예요. 뽑은 거지. 이해되셨으면 자 빨리 7번 찍으시고. 네. 그쵸? 아니 여기 1번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이제 그 뭐야 헷갈리게 이제 살짝 얘기를 했거든요. 네. 속나 안 속나 체크해본 거예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주식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주식에서는 100점짜리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지 정답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서 눌림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로봇테마주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아니라고요. 거래를 엄청나게 터뜨렸는데 이게 무슨 눌림목입니까? 대놓고 하는 거지. 그죠? 이거 대놓고 뽑은 거예요. 그럼 누가 눌림목이냐? 이게 눌림목. 그러면 이게 눌림목이에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누가 눌림목이겠어요? 이 급등 나오기 밑에를 잘 보시면 뭐가 하나 있다니까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급등주의 99%, 98%에는 이게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 밑에 거의 대부분 이게 있다. 그런데 이게 있다고 해서 이런 차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바닥에서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긴 차트를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한참 걸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만큼 급등한 주식 밑에 보면 꼭 이런 눌림목이 있는데 이런 눌림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반도 못 가요. 아셨죠?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눌림목이라고요? 요게 눌림목이에요. 주가를 한번 뽑을 때만 또 어르신들 또 눈도 안 보이실라? 네,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한번 이제 처음에 뽑을 때만 거래가 순간적으로 있고 다시 누르죠. 그 뒤에는 거래가 없어요. 전멸 쫙 눌려요. 거래가 아예 없다니까. 없어요. 그죠? 처음에만 있어요. 처음에만. 그 뒤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가짜 눌림목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도 거래가 많아요. 왜냐면 저기 뭐야 에너토크가 가짜 눌림목이 언제였냐면 여기였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들었다가 이게 눌렀잖아요, 그죠? 여기랑 똑같은 거 같잖아요. 들었다가 눌렀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이건 진짜 눌림목, 여기 가짜 눌림목이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처음엔 거래가 많은데 뒤에 거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처음에가 거래가 많은데 뒤에 되게 많죠. 이게 진짜와 이미테이션의 차이예요. 이게 종목을 여기서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거래도 안 되는 주식을 왜 추천하냐고. 여기 있는 주식을 추천하면 그렇게 좋아요. 전문가님 이거 많이 갈 것 같아요. 미치고 팔짝 뜁니다 진짜. 초보들한테 여기 있는 거 추천하면 아니 이렇게 힘알이 없는 걸 주냐고. 좋은 거 달라고 막 그래요. 아니, 좋은 거 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추천하면 못 받으실 거예요 막 이래요. 안장합니다. 왜냐면 거래가 잘 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막 10%씩 급등하니까 좋아 죽어요. 근데 그러다 진짜 죽어요.
끌려 내려가고. 요즘에 저기 뭐예요? 떠 있는 거 제가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죠? 미래생명자원이나 저런 뭐 한인사료 같은 거 떠 있는데 끝난 건 아닌 것도 있는데 과열된 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예, 보세요. 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악고점을 못 제끼냐 이거예요. 거래가 없어도 이만큼을 올라왔는데, 응? 그렇잖아요, 그죠? 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팔아먹고 있는 거죠, 세력이. 그죠? 그죠? 그러면 최근에 다시 보세요.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난 눌림목으로 안 보여요. 주가가 들었다가 이렇게 거래가 줄어드니까 눌림목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네,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팔아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거의 다 팔았을 거예요, 이제. 3주 이상 돌렸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눌림목은 여기거든요. 자, 이게 에너토쿠죠. 에너토쿠는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이 원전 테마주죠. 원전 테마주가 작년에 급등을 했는데 언제부터 급등했을까요? 네. LH 사태 기억하시죠? LH 주택공사 비리 이게 3월 달에 터졌잖아요. 그죠? 네. 3월 달에 터졌는데 그때 이제 민심이 이반하면서 원전 테마주들이 막 급등을 한 거예요. 여기가 3월이에요. 여기가. 그거 LH 사태 터지자마자 바로 날랐어요. 에너토크가.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갔나 보다 싶지만 세력이 이미 매집을 해놨다는 거예요. 언제? 1월 달부터 들어와서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너토크를. 그러면 소속이 원전 테마주잖아요. 그럼 다른 거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전기술, 저희 방 그때 보종목이 한전기술이랑 한전사나 저기 보성파워텍이었는데 한전기술 여기서 샀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눌림목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12월 달 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라고요, 이게. 여기서 들었다가 놓고 요렇게 있다가 3월 달에 LH 사태 딱 터지자마자 쫙 가버린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기가 안 보이시죠? 그죠? 네. 확대해서 보면 눈에 확 들어온다니까.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이러고 있었다. 처음에만 거래가 있고 뒤에는 거래가 없죠. 네. 이런 종목을 지금 눈여겨서 잘 보셔야 돼요. 급등하기 전에는 별로 재미없게 생겼어요. 아유 뭐 이거 뭐 언제 가봤어요, 그죠? 네. 차트만 놓고 보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딱 때 되니까 확 날라버린 거예요. 그냥 시기가 비슷하죠. 12월, 1월달, 2월달 사이에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두 개 다. 그럼 보성파워텍이라고 있거든요. 보성파워텍은 했을까 안 했을까? 했잖아요. 어디에서? 그럼 3월달에 이제 딱 터지니까 바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LH 사태 터지기 전에 이미. 한신기계. 여기가 잘 안 보이시면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들었다 놨죠. 언제요? 2월달. 이거 3월 말부터 갔어요. 좀 늦게 갔으니까. 서정기준 여기까지 볼까요? 해놨잖아요. 여기도 2월달에.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7번 찍으시고. 네. 안 어렵죠? 네.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서정기전이나 에너토크나 보성파워텍이나 한신기계를 이제 와서 전문가님 저 이거 물렸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미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왜 사는데 이거를. 이걸 여기서 왜 사는데 이거를. 예? 여기가 6,000원인데 12,000원, 13,000원까지 두 배 올라왔으면 이게 눌림목이겠어요? 뽑은 거지? 그죠? 죄송해요. 승질나서 그래요. 여기 있는 거 사라고 그렇게 맨날 그냥 목이 쉬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그냥 여기 있는 거 사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에너토커는 약간 얘기했고 한신기계 보세요. 이걸 여기서 왜 사요 이거를. 예? 여기 5개월 동안 올라온 거 한 번에 뽑았는데 지금 그럼 뭐 하겠어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대량 거래를 터뜨렸는데 좀 쉬어야죠.
근데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원전 정책을 펼칠 텐데 한신기계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러면 새로운 이제 원전 테마주가 나오겠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명색이 IT 강국이지만 또 제조업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미사일도 쏘고 저기 나로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다 쏴요 요즘에. 예? 그 원전 테마주 하는 그 할만한 회사가 뭐 이거밖에 없겠어요. 더 있다니까요. 예. 하나 더 볼까? 일진파워. 네. 그것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걸 지금 왜 사냐고요. 대충 봐도 추가 상승이 좀더 나올 저기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대충 봐도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때. 거의 똑같이 올라왔는데 뭐. 그러면 좀 쉬지 않겠어요? 네. 올라가봤자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거래량도 비슷비슷하고 좀 쉬어야죠. 선배님은 쉬시고 이제 후배들한테 양보를 해야죠. 그죠? 이게 뭐예요? 후발주자사란 얘기죠. 이거 말고. 이거를 눌림목 공략한다고 여기 있는 걸 지금 사서 공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자, 어디가 눌림목이에요? 들었다 놓을 때가 눌림목. 여기가 진짜 눌림목인데 처음에만 거래가 있고 뒤에는 거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제 막 흔들잖아요. 여기 요것도 요게 뭐냐면 가짜 눌림목이라고 요거는. 근데 보면은 처음에도 거래가 많지만 뒤에도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 사시면 물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다시 올라왔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네. 이거는 순간적으로 세력이 털고 개인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그렇지. 이런 데서는 이거를 이제 눌림목이라고 지금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진파워인데 일진파워는 제가 거의 얘기 안 했죠, 그죠? 보세요. 들었다가 노니까 눌림목입니다 그래요. 자, 솔직하게 차트를 이렇게 딱 이제 1월입니다. 1월, 2월, 3월 3개월만 딱 놓고 잘라놓고 보니까 어때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거래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눌림목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보인다 1번 찍어보세요. 네. 제가 봐도 눌림목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만 차트만 놓고 보면 3개월치 딱 차트 이렇게 놓고 보니까 눌림목으로 보인다고요. 그냥 개인들이 속는 거예요. 아 눌림목이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말라고. 휴대폰으로 차트 보면은 다 눌림목으로 보여요. 고점 주식인데 다 눌림목으로 보인다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어머야. 네. 그죠? 네. 와 많이 올라왔네. 작년 초에 이거 6,000원인가 그랬더니 5,000원 6,000원에서 야 이거 3만원까지 왔네. 이거 위험하잖아. 이거 대량거래 터졌네. 이게 딱 보인다고요 이게. 휴대폰으로 차트 보면은 왠지 오늘 안 사면 내일 바로 상한가 할 것 같고 막 그죠? 막 하나 센 거 나올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사갖고 물리는 거예요 이제 끌려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차트 볼 바에는 보지 마세요. 아 저는 아이패드 있는데 아이패드로 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게 그거예요. 아이패드가 뭔데요? 큰 휴대폰이잖아요 이게. 네? 모니터 큰 걸로 해서 보세요. 큰 걸로. 그러시면 안 돼요. 집에 TV 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연결해가지고 보시라니까요. 보면 한눈에 보이지. 네. 이렇게 하면 저기 막 차트를 좁게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눌림목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아셨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눌림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눌림목이 시작될 때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으로 꽉 차 있어요. 안개가 껴 있는데 안개 이름이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보성파워텍이나 한정기술 여기를 보세요. 여기 한정기술 여기서 실제로 우리 방에서 추천했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작년 1월달, 2월달이었는데 작년 1, 2월달에 보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안 됐어요. 맞으면 1번 한번 찍어 보실래요? 작년 올해 말고 작년 1월달에 맨날 그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 뭐 대통령 지지율 맨날 뭐 한 50% 가까이 나오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 때였잖아요. 백신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죠? 네. 그때 이제 그 보수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할 때였어요. 왜냐면 그때 야당 대선 후보가 없었거든요, 사실. 윤석열 씨도 사표 쓰기 전이었고, 네. LH 사태 터지기 전이었고, 오세훈 씨도 그 서울시장 되네 마네 막 그랬었어요, 그때. 예,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세력은 이럴 때 들어와요. 불확실할 때. 진짜 눌림목은 언제라고요? 네,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할 때 그때 눌림목이 나와요.
근데 개인들은 불확실한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개인들은 뭐 좋아해요?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 확실한 거. 확실할 때는 진짜 눌림목이 아니에요. 가짜 눌림목이지. 아까 에너토크 갖고 자꾸 얘기했는데 에너토크가 개인들한테 인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개인들이 여기서 난리 났었어요. 이거 더 간다고. 여기서는 에너토크가 뭐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저기 위에서는 난리 났었다고요. 더 간다고. 이건 세력의 눌림목이라고 그러면서 거래가 이만큼 터졌는데 연달아서 맨날 터지고 있는데 왜겠어요? 확실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확실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세력이 팔아먹고 있는 거지. 붕 뛰어서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눌림목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띄우는 거라니까요. 네. 눌림목은 말 그대로 눌러야 되는데, 그죠? 네. 간장 매주 막 그 누르듯이, 그죠? 네. 누름돌 올려갖고 확 눌러놔야 되는데 이건 띄워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바닥에서 있죠. 진짜 눌림목에서는 이유가 없이 들었다 놓기도 하는데 이유가 있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와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눌러놓는다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맨날 축제에 맨날 그냥 10%막 20% 맨날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실제로 재밌어요. 개인들도 많고 서로 모여가지고 막 커뮤니티 이런 데 모여가지고 막 더 가자 막 서로 막 자기들끼리 응원하고 막 가자 막 그러고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없고 좀 외롭죠. 여기는 세력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여기는 세력이 아니고 개미들끼리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많이 드리는 줄 아세요? 네. 그 최근에 이제 효성OMB나 이런 거 많이 올라왔죠. 효성OMB를 눌림목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전에 제가 그 보여드린 아까 뭐예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들었다가 놨으니까 눌림목 같잖아요. 눌림목입니다. 사시면 복 받습니다. 복을 받긴 뭘 받아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난다니까요. 눌림목은 얘가 아니고 여기에요.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그죠? 들었다가 확 놓잖아 이렇게. 이게 눌림목이라니까요. 이거는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이 눌림목이라서 사고 싶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혹시 거래가 터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최근 저점 대비 혹시 2배 이상 오른 거 아닌지. 그런 눌림목이 아니고 뽑은 거예요. 눌림목이 이미 나와 있을걸요? 어디에요? 여기에. 눌림목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렇게 했다가 또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100번 중에 한 번일 거예요. 요즘엔 잘 안 나와요, 그런 거. 이렇게 눌렀다 또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100번 중에 한 번일 거예요. 네. 아침에 저기 차를 끌고서 이제 그 1시간 거리에 그 출퇴근을 하시는데 집에서 나와서 시동을 걸자마자 딱 큰 길에 나왔어요. 근데 또 그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냥 매일 그냥 그렇게 갈 정도의 행운의 사나이시면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죠? 네. 보통 막 빨간불 다 걸리지 않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운이 좋다. 내가 차를 끌고 사거리만 진입하면 다 파란불로 바뀐다. 그 정도의 이제 운이 있으시면 차라리 복권을 사지 뭐하러 주식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행운의 사나이가 아니시면은 네.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거 말고 뭘 하시냐면 바닥에서 지금 들었다 놨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전 테마주 왜 지금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저거 말고 아까 에너토크나 한신계 저러고 고성파워텍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거 말고 아직 안 간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사면 돼요. 알려달라고요? 알려드리면 안 되죠. 왜냐면 바닥에 있는 거를 건드리면 박살나거든요. 항상 급등하기 전에 있잖아요. 급등하기 전에 잘 보세요. 들었다 놨다 해놨다니까. 이거 눌림목이고. 상한가 나오면서 급등했죠? 이게 눌림목이잖아요. 다 있다니까요. 급등했죠? 들었다 놨다 해놨잖아요. 눌림목에서는 되게 못되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하고. 오늘 저기 전선주 중에서 이제 대원전선이가 급등한 게 있는데 보세요. 오늘 전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구리 가격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원자재 수혜주로 이제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갖고 이게 대한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대원전선. 요건 상한가 직전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가온전선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20% 이상 급등했다가 끝날 때 14%. 네, 이렇게 끝났어요. 하나 더 있어요. LS 전선 아시아. 이것도 장중에 이제 10% 넘게 16% 급등했다가 끝날 때 5%로 끝났어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잘 끝난 게 누구예요? 대한전선이 상한가 갔으니까 제일 잘 끝났죠. 그리고 대원전선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죠.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눌림목이에요. 해놨기 때문에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으니까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대한전선 자꾸 이제 전저점이 깨지긴 했는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눌림목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 나와서 유지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온전선은요, 급등을 하긴 했는데 다 가니까 급등을 하긴 했는데 특별하게 뭐 없어요. 하긴 했는데 조금 해놨어요. 조금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상태가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좀 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LS 전선 아시아는요 없거든요. 없으니까 제일 약하게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저 1번 찍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눌림목이 똑같은 테마주라고 해도 눌림목이 나와 있는 거를 사면은 센 거예요. 예. 요즘에 강아지나 뭐 강아지 많이 기르시죠, 그죠? 네. 강아지 분양 받으실 때 강아지도 이렇게 고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구 고르세요? 이렇게 눈에 초점 없고 막 이렇게 눈꺼풀 눈에 막 이상한 거 껴있는 애들 막 그런 거 고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막 이렇게 밝은 애, 활달한 애 고르세요? 좀 건강해 보이는 애 고르시죠? 예. 차트도 똑같아요. 종목 고를 때 차트를 딱 보는 거, 차트만 보면 안 되지만 차트를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제일 건강하지? 누구겠어요? 미집 잘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집 잘 돼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에 나와 있는 거를 고르면 강아지 중에서 건강한 강아지를 고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걸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지금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네. 아무거나 막 고르지만 차트를 보기는 봐야 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 활용하는 거예요. 맨날 눌림목 가지고 여기서 뭐 분할 매수하시고 사고 팔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큰 강의는 뭐냐면 큰 기법은 이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러면서 네 개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네. 그러면 내일 추가 만약에 전선 테마주들이 내일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럼 누가 대장이겠어요? 대한전선 아니면 대원전선이겠죠. 해놨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센 줄 아세요? 대원전선이 더 잘 해놨어요. 사지는 마세요. 25% 급등했는데 내일 보니까 사시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영역이지 이거는. 그렇죠? 네. 이게 원자재 수혜주인데 이거 많이 가요. 대한전선 옛날에 진짜 날렸거든요. 대한전선 옛날에 원자재 급등할 때 이게 여기서 16배 간 주식이 16배. 가온전선도 이만큼 갔었고 10배 갔을걸요 이것도. 네.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전선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아 4차 산업시대에 무슨 전선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4차 산업은 전선 안 씁니까? 그죠? 네. 4차 산업이나 메타버스는 전선 안 쓰냐고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옛날에 많이 갔어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무튼 준비가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사료주 중에서 한일사료가 뒤에서 상한가를 치면서 나왔죠. 자,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눌림목이겠어요? 아니면 이게 눌림목이겠어요? 캔들을 보면 헷갈려요. 들었다 놨다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가 눌림목이지? 여기를 보면 헷갈리고 밑에를 보면 쉬워요. 진짜와 가짜 구분할 때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라고요? 진짜는 처음에만 거래가 있고 뒤에는 거래가 확 죽어요. 근데 가짜는 거래가 늘 풍성해요. 이해되셨으면 진짜로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일사료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피곤할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초단타쟁이들 다 돌았을 텐데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진짜 눌림목은 여긴 거예요. 이게 단톡방에서 여기서 추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때. 눌림목 탁 해놨을 때 단톡방에서 사료지 이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주잖아요. 바닥에서. 그죠? 네, 이렇게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신기계 얘기했고,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는 이제 저희 반 그 라이브 회원들하고 문자반 회원들 추천 주셨는데, 고려시멘트도 눌림목인데, 이게 보시면 보세요. 이게 여기가 눌림목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눌림목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눌림목은 사실은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약간 모양새가 달라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눌림목이 이제 형태가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낮에 했던 비운데 이게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이랑 백인이랑 뭐 황인이나 그죠? 네. 다 결혼하면 애기 낳을 수 있죠. 왜냐하면 종이 똑같으니까. 다른 종끼리 결혼하면 다른 종끼리 그 하면은 뭐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뭐 새끼가 나옵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사람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 서로 결혼하면 애기 낳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종마다 다 틀리잖아요. 흑인 다르게 생겼고 흑인도 그죠? 네, 지역마다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예, 황인도 저기 아시아계 민족도 지역마다 다 다르게 생겼고 태국 사람 저기 뭐 홍콩 중국 사람 우리나라 저기 다 몽골 사람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저기 남미도 보면 볼리비아 뭐 이런 데 보면 약간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인디안들도 약간 동양인 원래 그쪽도 동양인데 약간 틀리고 혈액형도 약간 좀 분포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눌림목도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눌림목은 다 똑같은 건데 모양이 달라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고려시면서 잘 보세요. 좀 전에 눌림목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게 눌림목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눌림목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왜냐면 들었다가 놔야 되는데 안 놓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눌림목인 거예요. 왜냐면 정거점에서 못 가게 해놓고 눌러놨거든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눌러놨으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 떨어져야 눌림목이라고 아시는데 그거는 초보적인 거고 눌림목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눌림목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가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급등한다라고 해놔요. 세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지그재그형. 그러니까 이제 일반 눌림목이 이거예요. 들었다 놓고 알파벳 N자처럼 튀어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이게 이제 제일 평범하게 간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급등했다가 이게 플랫인데 급등했다가 살짝 누르고 옆으로 평평하게 돌리다 간다. 그러면 2번이 1번보다 더 급등을 잘한다. 이렇게 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게 강세 그 다음에 아주 강세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세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 이 차트예요. 급등시킨 다음에 안 내려가고 이러다가 날아가는 거죠. 이게 그 차트예요. 이게 눌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누르냐 이거예요. 원래 있던 요 밑에까지 누르느냐 아니면 중간까지만 누르느냐 아니면 아예 안 내려오고 위에서 깃발처럼 나붙기느냐 이거라니까요. 고려시멘트 여기서 계속 회원한테 얘기했어요. 팔지 말라고. 외도세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게 눌림목인데 눌림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인데 따지고 보면 아까 뭐예요?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 눌림목이 그게 눌림목이라 그랬죠? 거래량을 보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인데 이 안에를 또 따지고 보면 하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5개잖아요. 거리량을 보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5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일봉 차트죠. 이거를 이제 분 차트로 쪼개면은 눌림목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눌림목 강의할 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책 한두 권 읽어보고 딴지 거지 마라. 당신들 무식한 것만 티나는 거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이제. 뭐라고요? 작년 8월달, 9월달부터 증시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종목들이 급락했다가 구덩이를 메꾸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눌림목이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게 나오니까 빨리 주식 사서 부자 되셔라. 네. 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밤에 저기 적어놓으세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비관론자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맨날 조정을 기다려요. 네, 그러면서 오래 살기를 바래. 부자로 살길 바라고. 네, 조정을 기다려요. 저기 뭐야 말세, 뭐 옛날에 휴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2단, 네, 그죠? 네. 말세 막그 2단에 빠지면 말세라고 막 그 난리 나잖아요. 사람들 꼬셔갖고 막 말세니까 집 하세요. 집 팔아서 교주한테 돈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말세가 뭔데 조정이잖아요. 그게 주식으로 따지면 폭락, 대폭락 똑같다니까요. 네.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 교주들만 돈을 벌지. 교주만. 네, 아무튼 이 종목들이 이제 구덩이를 파고 눌렀다가 지금 티 올라가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습니다. 올라가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원전 테마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전 다시 에너토크 어디 있어? 네. 에너토크가 자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하고 급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눌림목이었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눌림목 나오기 전에 뭐 했을까요? 뭐 하긴요. 구덩이를 팠던 거를 메꾸일 때 눌림목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진짜 저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 이때도 똑같다니까요. 힘들었던 거예요. 구덩이 급락해서 구덩이를 팠다가 그걸 메꿀 때 나온 게 눌림목이에요. 그리고 불확실할 때 날아간 거예요. 그죠? 자, 에너토크죠 이게. 그러면 한신기계는 이건 구덩이 안 팠겠어요? 들었다가 놓으면서 구덩이를 팠다가 들었다 다시 메꾸고 간 거예요. 여기서 메꿨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눌림목이라니까요. 눌림목이 언제 나온다고요? 네. 구덩이 메꿀 때 잘 나와요. 보성파워텍. 자, 그전 고점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요. 구덩이 파놓고 들었다 놓으면서 메꾸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기서 샀거든요. 3월달에. 들었다 놓을 때 매수하세요. 한정 기술 없는 분 이거 매수하세요. 재밌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전 테마주. 한정 기술도 마찬가지고. 한정 기술 똑같잖아요. 네. 급등했다가 구덩이 파놓고 메꾸고 이것만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네. 지금 최근에까지 3월달까지 3월 초까지 종목들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제 그 구덩이를 이제 메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메꾸면서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대원전선이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뭐 한 거예요? 자,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근데 오미크론 터지고 뭐 한다고? 구덩이 덮었죠. 구덩이 메꾸고 다시 눌린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눌림목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조정 온다고요?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네. 아까 그 낮에 회원들한테 맥주 얘기했는데 제주 맥주. 네. 계속해서 조정받다가 뭐 했어요? 대놓고 들었다가 놓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플랫 조정 형태의 눌림목인 거예요. 두 번째 유형. 네. 떠서 안 내려오고 8% 나오잖아요. 좋죠, 그죠? 네. 아주 그냥 진짜 그 시원한 맥주처럼 그냥 아주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그냥 눌림목 교과서에 나올 만한 저기 네.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쁘게 나왔잖아요. 코로나 저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폐지하면은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런 게? 그죠? 네. 유흥. 네.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이 유흥 쪽이니까 그쪽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네.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지금은 뭘 사랑하셔야 돼요? 푸틴이 핵 쏠까봐 걱정하시기보다 계속 이러다가 나 혼자 또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주식할 때 제일 위험한 건 핵전쟁이 아니에요. 남들 다 수익 나는데 나 혼자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라니까요. 네. 주식을 들고 그 종목이 떨어져서 힘든 것보다 주식이 없는데 막 올라갈 때 그때가 100배, 1000배 더 힘들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네.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죠? 천만에요. 네. 없는 사람이 나중에 고통스러워서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집 없는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 패닉바잉에 빠져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벼락거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상실감을 느꼈습니까? 좀 있으면 주식 없는 사람이 이제 그런 상실감을 느낄 거예요. 네. 나 뭐 했지? 이러면서. 네. 누가 그랬겠어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네. 비관론자가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뉴스라니까. 언론 뉴스. 그리고 그 언론 뉴스 보면서 시황 잡는 사람들, 그 사람 말 듣고 맹신하시는 분들. 말은 달콤하거든요. 조심하시라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다 뭐예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네. 이게 뭐 한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부동이 판 거 아니에요. 메꾸고 눌리목 나오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이게 뭐예요? 급등, 조정, 마지막에 부동이 파고 들었다 놨다 메꾸고 눌리목 나오고 세력이 들어오면 가는 거예요. 재료가 좋으면 바꿔 좀 제끼는 거고. 이게 논에다가 모내기에서 벼농사 짓는 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네. 모내기가 뭔데요? 씨를 뿌린다. 이걸 뭐가 이렇게 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옮겨 심고. 그게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네. 모내기 하는 게, 이게 농사로 따지면 모내기 하는 게 주식으로 따지면 눌림목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조정을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소외당할까봐 걱정하셔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원래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재료가 강하냐 약하냐 이것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오고 있나 안 나오고 있나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진짜 소외당하세요. 네네. 자, 그리고 9시 4분이죠. 네. 오늘 강의 좀 괜찮으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네. 오랜만은 아니고 네. 기법 강의를 좀 했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의 평가다 생각하시고 네, 1번 한번 저기 찍어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테마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원전 테마 위주로 얘기했어요. 네, 맥주 테마하고 맥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옛날에 술을 사랑할 때는 술 많이 먹었어요. 네. 지금은 네. 헤어졌어요. 네. 자, 김 수장님이 지금 급등 테마 분석 여기 전선주, 네, 곡물 수혜주, 유승민 관련주 지금 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유승민 관련주. 유승민 씨가 저기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했죠, 그죠? 네. 아무튼 여기 유승민 관련주하고 이제 이런 거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갖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테마주들을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잘해 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설명 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뵐게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바로 눌림목 종목 바로 추천 나갑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